거는 그냥 중복조합 계산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지? 이제 중복조합의 수, 중복조합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을 해석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해석의 문제야. 중복조합을 푸는 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문제 푸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 중복조합이 특히 이제 경우의 수 단원 중에서 이 중복조합의 해석 방법이 제일 많아. 그리고 문제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읽어봤을 때 이게 이제 중복조합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수능 특강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물론 이제 뭐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중복조합 골라서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해석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볼 거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복조합의 정의. 중복조합의 정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정식, 그죠?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순열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열, 특히 이제 순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중복조합을 계산을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를 이제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제 풀게 되는데 중복조합의 정의가 뭐야? 이제 일단 조합에다가 중복이 붙은 거잖아. 그럼 조합의 의미는 뭐야? 중복해서 선택하는. 그렇죠. 이제 조합은 그냥 선택만 하는 건데 중복조합이라는 건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복 순열이랑 구분을 많이 하지. 중복 순열이랑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도 이제 차이가 되는 거지, 그지? 순열은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중복 조합은 이제 선택만 하는 거,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고, 이 중복 순열이라는 건 선택해서 중복으로 나열까지 하는 거를 중복해서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는 걸 중복 순열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조합에다가 선택의 과정에서 중복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NHR이라고 이제 중복 조합의 기호를 써놓고 이걸 계산할 때는 이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3H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개가 있고 두 개를 선택한다. 어떻게? 중복해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 2, 3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두 개를 선택을 해봐. 근데 뭐 1, 2, 뭐 2, 1 이것뿐만 아니라 뭐 1, 1, 2, 2 뭐 이렇게 중복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뭐 4C2로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지.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중복 순열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중복 조합은 너네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이제 거를 선택을 하는데 중복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이잖아. 중복 선택에 관련된 이제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이 NHR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제 보통 NCR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NCR이라는 거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번을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한다. R개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n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뭐 또는 R번을 선택을 한다. 어떻게? 중복해서 선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뭐 요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또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HR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함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지? 그래서 함수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야?
우리 무기명 투표잖아. 무기명 투표. 맞죠? 무기명 투표와 vs 유기명 투표. 맞죠? 유기명 투표.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건 뭐야? 무기명 투표가 뭐냐? 비밀 투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 비밀 투표가 무기명 투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5개. 이제 5개. 5개래. 5명의 이제 투표자가 있어. 투표자가 있고, 그리고 2명의 후보가 있다고 치자. 2명의 이제 후보가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 그리고 이제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제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유기명 투표는 A의 투표지와 B의 투표지가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르지, 맞지? A의 투표지, 왜냐면 투표지 위에 이름을 쓰는 거야. A는 1번을 선택했다. B는 2번을 선택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2번을 선택하는 거랑 B가 1번을 선택하는 거랑 또는 A가 1번을 선택하는 거랑 B가 2번을 선택하는 거랑은 다른 경우란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투표라고 하냐면 유기명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 유기명 투표의 가지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중복순열이 되는 거야. 중복순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니까 여기서 2에 이제 5제곱계가 나오는 거지. 기호를 쓰면 2파이 5가 되는 거고. 맞지? 근데 만약에 이제 무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는 이제 투표자가 이제 5명 있어도 얘네 투표 용지가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치? 누가 투표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뭐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다 똑같은 경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중복조합. 그렇지. 서로 다른 2개 중에 그 똑같은 5개, 5번을 선택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EH5라고 쓰고 이제 답은 6C5, 6가지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할 때 함수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뭐 서로 다른 정의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얘가 공역이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공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중복조합의 정의. 알겠어요? 이해되냐? 이해돼? 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우리가 방정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이 방정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이제 10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순서쌍들을 모두 구하래. 그러면은 얘가 단 x, y, z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1, 3. 뭐 3이 아니야. 9, 뭐 이렇게. 뭐 1, 3, 5,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순서쌍을 우리가 이제 다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3, H, 10. 여기서 이 10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 10개가 있다는 소리지? 맞지? 맞지? 똑같은 거 10개가 있다는 소리야. 1이 10개가 있다는 소리고 서로 다른 3개 중에 10번을 선택한다는 거지. 맞지? 1이 어디 갈지 선택해. 얘가 어디 갈지 선택해. 얘가 어디 갈지 선택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10번을 선택한다는, 뭘 선택할 건지 10번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H10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냥 3H10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가 글로 표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글로 표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이제 10이라는 어떤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이거를 보면 그냥 바로 3H10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제 글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순서쌍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 10이라는 거는 1이 몇 개 있는 거라고? 똑같은 게? 10개 있는 거야. 1이 10개 있고 이 x, y, z는 다른 공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x, y, z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서로 다른 접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서로 다른 접시라고 생각하고 이 1을 이 접시에 나누어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 3개, 1개, 5개가 들어가면 x는 3, y는 1, z는 5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같은 거 연계를 몇 개를 서로 다른 뭐에 나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 방정식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또 풀 수도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유성이가 얘기했던 이제 순열. 이 순열은 이제 뭐냐면 이제 방정식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순열은 이제 방정식을 제일 많이 쓴다고 했지. 나는 요걸 제일 많이 써요. 너네들도 요걸 제일 많이 써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순열로도 풀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방정식 문제를 우리 순열로 풀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였어. 그리고 이제 x, y, z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제 0도 되는 거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얘를 그냥 3H5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맞지? 3H5는 뭐지? 7C5니까 얘는 7C2니까 얘는 21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X라는 공간과 Y라는 공간과 Z라는 공간이 있다고 치고 여기 X라는 방 안에 벽을 이렇게 칠 거야. 벽을 치고 우리가 이 5라는 거는 똑같은 공이 5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벽을 냅두고 여기에 1개 놓고 벽 세우고 3개 놓고 벽 세우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x, y, z가 1, 3, 1이 되는 거야. 이 순서상에. 근데 내가 요번에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놓고 벽을 세우고 4개 놓고 이제 4개 놓고 여기 1개 넣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 4, 1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에 2개 놓고 벽 세우고 3개 넣고 0개 아무것도 안 넣었어.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3, 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순서상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가 공 5개랑 벽 2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7개를 나열하는데 공 5개랑 똑같은 거 5개랑 벽 2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해보면 얘가 21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열로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중복조합을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법을 이렇게 쭉 이제 해봤는데 중복조합은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진짜 많다니까. 다른 거랑 문제 다르게 굉장히 해석하는 방법이 많고 문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렵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네들이 이 문제를 보고 중복조합을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이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 유형 2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야. 이제 뭐 하면 이제 192번 한번 봐봐. 이제 왕중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형 2번에 이제 가인이는 이제 가게에서 5개 음료수를 사려고 한다. 이제 가게에는 3종류의 음료수가 있을 때 음료수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골라라. 한 종류나 2종류의 음료수만 선택해도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음료수랑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야. 봐봐. A라는 음료수랑 B라는 음료수랑 C라는 음료수가 있고 나는 5개를 선택을 해야 돼. 맞지? 5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한 종류나 2종류의 음료수만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는 꼭 하나씩 한 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복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 A를 2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푸는 방법. 나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를 선택을 할 거야. 5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5개를 선택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중복을 해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3H5라고 적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7C5니까 이제 21이 된다는 거야.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아, 야,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지 않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개야. 총 횟수가 5개가 돼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A, B, C는 0개가 될 수 있으니까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해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3H5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사실 1번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이제 또 뭐 질문 있었니? 여기서 질문 있었어? 자, 이 다항식의 항의 개수. 이것도 이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200번 한번 보자. 200번. 200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봐봐. 자, 200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항식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을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이걸 고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해석이 두 가지나 된다고. 첫 번째. 야,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야. 맞죠? 그러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내가 여기서 x를 고르고 내가 여기서 y를 고르고 내가 여기서 x를 고르고 내가 여기서 z를 골라서 곱하면 x제곱 yz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문제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y 고르고 x 고르고 x 고르고 만약에 순서가 좀 바뀌었어. 그래도 얘랑 똑같잖아. 맞지? 얘랑 똑같단 말이야. 아, 순서랑은 좀 상관이 없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야, x, y, z가 있는데 여기서 4번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맞죠? x, y, z 중에 한 개씩 4번을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H 4번 선택한다. 중복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6C 4, 그죠? 15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또는 두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방정식으로 만들 거야. 이 4제곱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쨌든 모든 항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x의 a제곱 곱하기 y의 b제곱 곱하기 z의 c제곱처럼 생겼어.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고 b가 3이고 c가 1이었다. 아, 그러면 얘는 무슨 항이 되는 거야? y의 세제곱 곱하기 z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그냥 4차만 되면 되는구나. 0이 돼도 되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3H4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에 답은 똑같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사실 이제 203번도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엄청 쉬워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전개식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전개식의 모든 형태는 항을 전개하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구나. C의 Z제곱, 뭐 D의 W제곱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몇 차가 돼야 돼? 합쳐서 6제곱이니까 6차가 돼야 돼. 아,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A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A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니까 X는 최소 1차여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한 개를 넣어줘. 한 개를 넣어줬다 쳐. 한 개를 넣어주니까 일단 이제 5개가 남는 거야. 맞지? 근데 B는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럼 Y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은 X 플러스 Z 플러스 W가 여기는 일단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5개만 되면 되니까 우리는
3H5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H5 답 보죠? 7C5니까 답은 또 21이 되네. 21 너무 많다, 그지? 답은 또 21이 되네. 유성아 알겠어? 자지 말고 임마. 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중복 조합인 거지. 이런 게 이제 중복 조합.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무기명 투표는 쌤이 아까 설명을 했죠. 맞지?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는 무슨 순열? 중복 순열.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비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계속 했으니까 풀이 가정만 한번 볼까? 풀이 가정만? 이거 서술형에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얘들아.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이건 잘 써놓고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이제 z가 이제 6이야. 얘는 이제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 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사실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돼. 맞지? 0은 집어넣어도 돼. 그럼 이거는 이제 상관없어. 얘는 그냥 3H6이라고 적으면 돼. 맞지? 얘는 8C2니까 28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양의 정수해야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이제 6이다. 근데 x, y, z는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다. 근데 양의 정수라는 건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3H6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y를 y 프라임 플러스 1, 그리고 z를 z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꿀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과 z 프라임을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버릴 거야. 그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프라임은 0도 0,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0, 1, 2, 3, 4를 넣으면 x가 뭐부터 돼요? 1, 2, 3, 4, 5, 6, 7, 8 플러스 1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지. 그럼 x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가 되면 x는 그냥 양의 정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맞춰주는 거야. 민서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지. 넣으면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어? 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1은 6이 되고 1 다 이항시키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3이라는 이제 식을 쓰는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3H3 맞죠? 5C3 10개.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18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지. 이해돼?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하면 될 것 같아.